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양정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양정고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부터 영어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는 영어 외길 인생 살아오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하게 됐고 또 그게 이제 제 평소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그쪽으로 늘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과 실제로 활발하게 진학지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예비 고1 시절부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실제로 대학교 원서를 쓰고 시험을 보는 그런 순간까지도 아이들과 항상 고민하면서 진학지도 계속 해오고 있고 이 경력도 굉장히 단연간 실전 경험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3개과 그 다음에 올림포스 2권이죠. 6개 강.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아이들이 직접 봤던 모의고사 이렇게 출제가 됐고 외부지문, 이번에도 외부지문이 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지문 이렇게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범위로 출제가 우선 되었습니다. 비율을 좀 보면 교과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출제가 별로 안 됐는데 2학년들은 교과서에서 좀 많이 출제를 했고요. 모의고사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량이 가장 적기도 하지만 그리고 올림포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출제가 되었고요. 외부지문은 각각 2문항씩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시험의 가장 결국 큰 포인트는 이 외부지문이었다고 말씀을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교재나 모의고사 범위에 비해서는 지문의 내용이 좀 쉬운 편이죠. 물론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영어 2라는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앞서 아이들이 배웠던 교과서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양이 좀 많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텍스트들은 아니고요. 어법, 어휘, 빈칸, 간접쓰기, 요약문 약간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유형들로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평소에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혀 어려움 없이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올림포스 교재가 좀 오래된 교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쉽다고 여길 수 있는데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 역시나 그냥 좀 꼼꼼히 공부를 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교과서 못지않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법이나 어휘 측면에서 간접쓰기 유형 중심으로 여기서 변별력을 약간 주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같은 유형을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긴 했지만 간접쓰기 중심으로 출제가 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문제의 외부지문입니다. 늘 이제 이 외부지문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애를 많이 먹는데 이번 외부지문 같은 경우에 사실 절대적인 문항수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출제가 되었죠. 근데 빈칸은 아시다시피 이게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들에 대해서 빈칸으로 출제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빈칸에 대해서 사실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죠. 하지만 실제 수능이나 이런 외부 지문으로 아이들이 빈칸 문제를 풀어낼 때는 역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택형에서 2문항이 빈칸으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다는 건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번에 외부 지문은 정말 길이가 문제였습니다. 분량이 좀 많이 길게 출제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어렵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서술형 문항,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서술형 문항이 외부 지문으로 나왔을 때 사실 유형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지문의 내용을 전부 다 읽고 지문에서 몇 군데 빈칸을 뚫어둔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써라
사실 서술형 치고 굉장히 문제 유형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런데 지문의 길이가 아까 제가 선택형에서도 이제 외부 지문이 지문의 길이가 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형은 그 이상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총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면 변별력이 결국 외부 지문 때문에 이번에는 나는 시험이었습니다.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외부 지문에서 작정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점수를 뺐겠다. 게다가 외부 지문은 다른 시험 범위 내 문항들에 비해서 배점이 높죠. 그래서 틀렸을 때 데미지가 훨씬 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어려워하는 유형이 선택형으로 빈칸이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여기서 감점 요소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문의 분력 문제가 지금 좀 이번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선택형은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푸는 모의고사 그 지문의 길이의 2배 정도에 해당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평소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에서 읽었던 그 지문보다 월등히 길어요. 월등히. 근데 이게 평소에 공부를 했던 지문이라면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데, 처음 보는 내용에 처음 지문 접하는 건데 길이가 이렇게 길다? 근데 지금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죠. 이 시험이라는 굉장히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소 우리가 접하는 지문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그것도 빈칸을 본다? 사실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더라면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풀었을 정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지문의 내용이 엄청 어렵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길이가 깡패였습니다.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긴 지문을 침착하게 읽어내야만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시험의 선택형의 특징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한 게 이 서술형입니다. 이 정도로 길게 출제됐던 적은 사실상 없었는데, 이 서술형이 외부 지문으로 2문제가 나왔거든요. 전체 6개 서술형 문제 중에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문항수로는 그렇죠. 근데 지문의 길이가 보시다시피 반 페이지였습니다. 아이들 시험지 규격이 B4 용지거든요. 근데 B4 용지에서 정말 반 페이지를 차지하는 지문이 외부 지문으로, 그것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유형 자체는 읽고 단어를 찾아서 채워 넣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유형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지문의 길이가, 그쵸,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험이라는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정도로 긴 지문을, 그것도 처음 보는 지문을 읽어서 정확하게 답을 찾는다, 그것도 서술형으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작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개는 한 4문항 정도로. 그러니까 큰 하나의 문제에 작은 4개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부분 점수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큰 지문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 문제 하나라고 말하는 그 문항이 배점이 8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는 이 외부 지문 2 서술형 문항을 모두 다 틀렸다고 했을 때 그냥 16점이 감점된 상태에서 나머지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배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외부 지문을 제외하고, 물론 객관식은 그래도 풀만 했습니다만 선택형은 이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에서 배점도 많고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아마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등급 컷은 상대적으로 하향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양정고가 보통 90점대 중후반에서 1등급 컷들이 많이 결정이 되는 편인데, 이런 식의 시험이었다면 그런 1등급 컷이 약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뭐 시험 난이도나 유형이라는 건 물론 언제든 어떻게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외부 지문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외부 지문이 아닌 여느 뭐 교과서라든지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하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만큼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그 길고 어려운 외부 지문을 풀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변형을 토대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이해를 할 필요는 있고요. 자, 외부 지문이죠. 네. 얼마 전에 우리 고3 그리고 N수생 친구들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받고 그 결과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켈러 문항 문제 때문에 난이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은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비율이 4.3% 정도 나왔어요. 사실 절대평가 영어에서 1등급 비율이 4%대다라는 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 시험이 절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더 해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능 영어 1등급이 지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킬러 문항이라고 논란이 됐던 것들은 국어나 수학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두 영역에서 난이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는 생각보다는 킬러 문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1등급이 4%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11월 수능에서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1등급이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문제 출제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수능이 말하자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할 때 수능 영어가 또 마냥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을 할 때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이건 분명히 우리 양정고 2학년 친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에서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서 더 길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그런 처음 보는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키우는 게 이번 남은 정규고사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 친구들이 봐야 할 수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런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수능 유형별로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그리고 각 그 어법과 어휘, 구문 분석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공이 갖추어져 있어야 그런 긴 글을 읽어내는 힘이 있겠죠. 그래서 문장 단위로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문장들을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지문 전체가 전달하고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접근을 해서 정답 근거를 특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내신 범위 내에 공부 못지않게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과 수능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나 어법 같은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대체로는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통상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주요 문장들 위주로 숙달하는 거 물론 필요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내신 수업은 제가 단연컨대 저는 수업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고 그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단어의 뜻, 최소한의 문법 구조만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그 단어, 그리고 그 단어에서 유기적으로 파생시킬 수 있는 것들, 유의어, 반의어, 유사어휘, 그리고 이 지문의 논리적인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지문은 이런 식의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최대한 분석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배경 지식도 있어요. 2학년이나 3학년 정도 지문이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었을 때 좀 더 빠르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을 제가 아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모르는 배경 지식이 상대적으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업 준비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효율성 있게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 위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문이 이런 변형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내신이든 수능이든 수업을 할 때 어법이랑 어휘를 강조를 많이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법을 전달을 할 때 아이들이 그냥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그냥 피상적으로 쌓여 있기만 한 그런 어법이 아니라 왜 그 어법이 그런 식으로 전달이 표현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지를 원리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아이들이 어휘를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어휘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원,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에 유사어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내신이 됐든 평가원 모의고사가 됐든 교육청 모의고사가 됐든 그리고 결국 수능이 됐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휘들 위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게 고등학교 영어라는 건 수능 유형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지문의 어떤 문제 유형 그리고 이 글이 갖는 논리의 전개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요, 그런 방식을 내신 수업이든 평소 수능 수업이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자세하게 정성껏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확인 테스트입니다. 매번 이제 제가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나면 제가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보는데, 이거는 당연히 양정고의 어떤 그 시험 스타일에 특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제가 직접 출제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평소에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리뷰를 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복습노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아이들 공부를 좀 더 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평소에 이제 어휘, 어법, 문장을 강조했던 부분들을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수능 대비 수업.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능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도 좀 더 가시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수능 유형이라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그 유형들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고 어떤 지문의 정답 근거를 특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글이 어떤 방식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답의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방식을 평소에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요즘 우리가 문해력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문해력은 결국 이 글이, 이 사람이 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언지 그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저는 그래서 각 지문의 주제를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어떤 다른 문제 유형이 되어서도 비단 이게 주제나 어떤 제목 찾기 문제에만 필요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요. 수능 영어의 독해의 상당 지문들은 전부 주제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주제파 굉장히 강조해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어법이나 어휘를 많이 강조하는 수업을 평소에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평소에 판서 수업을 하면서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저는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문장 위주로 더 많이 그렇기는 하지만 전부 다 문장 구문 분석해서 문장의 구성 요소별로 분리하고 끊어 읽고 꾸밀 거 꾸미고, 그래서 하나의 큰 문장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여러 가지 문법적 요소들, 어휘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잘게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서 분해해서 아이들이 보다 더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문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또 어휘이기도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는 그런 어휘보다는 원리, 어원, 뭐 파생어, 그 다음에 유반이어, 그 다음에 유사어휘 이런 것들을 제가 오랜 경험상 가지고 있는 그런 출제 빈도 경향성 파악과 접목을 해서 아이들에게 광범위하지만 그리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어휘를 누적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확인 테스트나 복습 노트는 수능 대비 수업에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경우에는 뭐 어법이나 어휘나 듣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족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아이들에게 추가 과제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적중시켰던 그런 문항들을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정말 소수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번 실제 중간고사에서 어휘 추론 문제로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 어휘가 이렇게 틀린 거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냈던 테스트에서는 사실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였거든요. 다른 많은 요소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많은 요소들이 패러프레이징 된 것과 여기 들어갈 이 단어를 연계시켜서 수업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부분에도 실제로 빈칸으로 테스트를 냈었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어휘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틀린 게 이제 1번, 5번이 어법상 틀려서 이렇게 고쳐야 하는 물론 선택형이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시했던 수업 후에 출제했던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법적으로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어법상 이제 올바르게 문장을 배열해라 이렇게 냈었는데 단순히 단어를 배열하라고 낸 게 아니라 어형 변화를 반드시 해서 문장을 완성하게끔 결국 여기서도 이 satisfied라는 이 표현이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동사를 기본형을 주고 문법에 맞게 어형 변화를 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이런 문제를 제가 확인 테스트에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헤든트 빈도 어법상 틀린 부분이고 이게 이제 as-if 특수가정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는 거 제가 아이들에게 평소에 시험을 봤던 부분들이 테스트 실제 중간고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예시들은 보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이번 영전고 2학년 중간고사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